글로벌 증시의 핫한 이슈들 그리고 핫한 종목들을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의 송범선 썬투자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한 줄 평 남겨주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PPI 발표 속에 오라클 투심이 시장을 살렸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 PPI가 예상치를 밑돌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깜짝 하락한 점이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인플레이션이 좀 어느 정도 누그러졌고 네. 이런 점들이 증시 활기를 좀 보태고 있는데 또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오라클이 사실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 어제는 그렇죠. 좋지 않게 나왔다고 했는데 이 시간외로 많이 오르고 오늘 장중에서 굉장히 또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나면서 오라클이 시장을 어느 정도 지탱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라클을 제외한다고 한다면은 희비가 좀 엇갈리는 종목마다 다 좋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런 점들이 또 강한 하나의 종목이 하나의 시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좀 나스닥이라던가 다우도 좀 하락하기도 하고 했는데 네. 그래도 지금 하락하기도 했지만 큰 폭의 하락은 아니고 약 보합권 정도로 나타났었기 때문에 네. 지금의 투심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전환되기도 했으니까요. 네. 투심 자체가 말씀해주신 대로 좀 좋은 것 같은데 첫 번째 핫 이슈로 PPI를 꼽아주셨어요. 앞서도 깜짝 PPI다, 깜짝 하락했다 이런 표현들을 써주셨는데 PPI 어떻게 보셨죠? 그렇죠. PPI가 예상치는 0.3%가량이 나왔었는데 네. 0.1%가량 하회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기대치보다 어쨌든 낮은 거니까 물가잖아요. 이게 PPI가 생산자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생산 물가가 낮다는 거는 어쨌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해서 파월이 못 올리겠다, 못 내리겠다. 예. 지금 네. 그 금리 인하를 못 하겠다 계속 그렇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자, 그랬지만 지금은 또 이렇게 괜찮은 PPI 괜찮게 나왔다 보니까 예상보다 물가 상승이 높지가 않다라는 시점 때문에 지금 많이 또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네. 인플레이션이 없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재차 강조를 했고요. 파월이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또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번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방금 전에 9월 금리 인하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실제로 지금 CME 페드워치에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100%에 달하고 지금 25bp가 한 90 몇 % 정도, 그리고 50bp, B컷 금리 인하가 한 8% 정도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B컷이 실제로 단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파월이 워낙에 강경하게 네. 금리를 안 하려고, 인하를 안 하려고 예전부터 해왔다 보니까 네. 베이비컷으로 하겠지, 25bp겠지, 이렇게 다들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또 이제 50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이 이제 PPI가 오늘 발표되면서 네. 예상치보다 물가가 높게 오르지 않는다라는 점이 오히려 또 B컷에 대한 그 가능성을 더 부풀려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파월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꾸 금리 인하를 안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정도면은 금리 인하 크게 좀 해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50bp에 대한 그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또 8%이다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다음 주면 당장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면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점도 봤을 때는 아직 가능성은 크지는 않다. 하지만 또 오늘 밤에 또 나오는 CPI 맞습니다. 또 CPI가 만약에 또 서프라이즈로 나온다라고 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PPI처럼 또 안 좋게 그러니까 월 기대치보다 낮게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또 이게 또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는 CPI가 발표가 되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CPI마저 서프라이즈로 나올 경우에,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오면은 B컷 기대감이 8%에서 두 자릿수로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연준에서 노이즈가 계속 들리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과 관련된 판결에 항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그렇죠. 연준과 계속해서 마찰이 있다 보니까
리사 쿡을 이제 해임하겠다 예전에 이런 말을 했었고, 근데 리사 쿡이 이제 해임할 수 없다. 예. 나는 뭐 물러날 수 없다 하면서 계속해서 법적으로 소송이 그렇죠. 걸리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항소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리사 쿡과 관련해서도 지금 파월과도 마찰이 있었지만 사실 뭐 연준 이사들과 많은 또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파월도 너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리사 쿡에 대해서도 이사직을 그만두라고 자꾸 압박을 넣었었죠. 네. 그러면서 그런 점들이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법적으로는 계속 마찰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항소도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뭐 사실 시장에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뭐 트럼프는 예전부터 그렇게 했었고 또 뭐 파월도 나가라고 압박을 넣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리사 쿡이 뭐 자리를 유지할지 아니면은 뭐 물러날지에 대한 여부, 그 둘 다를 가정했어도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봅니다. 그보다는 아무래도 다음 주에 있을 뭐 FOMC 이쪽 금리 인하, 베이비 컷인지 비컷인지 이런 점들이 좀 더 좀 큰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보고, 또 오늘 밤에 있을 그 CPI 영향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법원이 지금 리사 쿡과 관련해서 이 해임안을 일시 중단한 상태죠. 여기에 또 마이런, 트럼프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마이런 연준 이사의 인준안도 상원 상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연준 장악력, 영향력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핫한 종목들 세 가지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 우선 애플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애플이 이제 신제품을 공개했는데 생각보다 아쉽다. 그러니까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애플 이슈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애플이 이제 아이폰 17 이거를 좀 버전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뭐 나쁘지 않은데 뭐 AI 혁신 실망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AI가 없으면은 뭐든지 좀 실망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를 계속해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AI를 좀 강조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이런 점들에 대해 계속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AI 관련해서 뭔가의 새로운 그러니까 혁신이 없다.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안드로이드 계열에서는 구글이 이제 뭐 제미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지금 이런 안개 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부품사들은 우리나라도 뭐 많습니다. 뭐 LG 이노텍이라던가 카메라 모듈 부품, 삼성전기도 있고 그런 부품사들의 애플이 좀 정가를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부품사들도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지금 애플 같은 경우 오늘 3%가량 내렸는데 결국은 AI 혁신에 대한 부족감 그리고 지금 가격을 올리지 못한다라는 점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1%가량 줄었어요. 그래서 6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점도 봤을 때 스마트폰 교체, 옛날에는 스마트폰을 뭐 1년, 2년마다 교체를 빨리빨리 했었는데요. 사용자들이. 그랬었죠. 요즘은 좀 더 그게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3년, 아무래도 4년. 좀 가격이 부담스럽다 보니까 조금 더 길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봐도 예전만큼 고장이 잘 안 나요. 그것도 맞아요. 예전에는 맞습니다. 스마트폰이 너무 빨리 고장 나가지고 한 1년 반만 써도 고장 나고 이래서 빨리 바꿨어야 되는데 요즘은 좀 잘 만들다 보니까 막 3년, 4년 써도 고장이 잘 안 나요. 지금 3, 4년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장이 잘 안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좀 오래 가져가도 되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스마트폰 제조사한테는 이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애플이 지금 수익성 부문에서 좀 우려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서 오늘 3%가량 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애플의 그 전체적인 차트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이렇게 빠졌을 때 뭐 진입 기회가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까요? 저는 애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 괜찮은 그런 시세들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260에서 빠져서 사실 4월에 가장 많이 빠졌고 그 뒤로 회복세가 나타났는데 증시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또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좀 꺾였어요. 그래서 지금 $227 선인데요. 지금 정도면은 상당히 좀 저렴한 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애플이 아무리 뭐 AI 혁신이 더디거나 뭐 이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수요는 꾸준하게 있어요. 애플 폰을 좋아하는 수요는 계속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브랜드 가치는 확고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뭐 사실 AI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 사실 빌려와도 되거든요. 물론 뭐 안드로이드 체계랑 좀 다르긴 한데 네. 예, 뭐 만약에 잘 안 되면은 뭐 AI 시스템 운영하는 회사 하나를 인수해도 된다고 봅니다. 애플 정도의 이런 덩치가 있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봤을 때는 애플이 나중에 결국은 혁신, AI 혁신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점을 바탕으로 봐서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흐름이다. 지금 매수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M7 기업 가운데 연초 대비 기준으로 유일하게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애플과 테슬라입니다. 지금 애플의 경우에는 연초 대비 YTD 기준으로 한 9% 빠진 상태인데 지금 진입기회가 있다 이렇게 또 조언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핫 종목으로 어도비를 들고 오셨는데 이 기업은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실적 관련해서 네. 이제 하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 관련해서 이제 오늘 뭐 발표를 하고 이런 점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보면은 지금 매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고 지금 그러니까 매년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꾸준하게 상승을 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좀 긍정적이고 차트는 사실 장기적으로 우하향이에요. 근데 네. 이제 우하향 속에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좀 반전 모멘텀을 좀 비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전반적으로 어도비의 실적 이런 점들이 좀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상황들은 긍정적이다 저는 판단하고 오늘 뭐 실적 발표하는 것 중에서는 어도비가 좀 가장 좀 강한 뭐 이런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오늘 약간 내림세가 나타나긴 했는데요. 막 그렇게까지 다이나믹한 실적 뭐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그래도 꾸준하게 3년 동안 상승했다는 점이 오늘 뭐 실적이 막 다이나믹하게 뭐 크게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점들을 좀 상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제 지능형 자동화 뭐 콘텐츠 공급 과정 간소화 이런 점들이 어도비는 괜찮고 차트를 보시면 이거 계속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뭐 오늘 실적 당장 발표한 게 엄청난 뭐 좋아진 건 아니지만 네. 엄청 크게 좋아진 건 아니지만 지금 보시면 3년 동안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차트 주가는 자꾸 떨어졌어요. 그렇네요. 이거는 괴리율이 커진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적은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매년 연 매출, 연 당기 순이익. 근데 이제 네.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이게 괴리율이 커지는 거다 보니까 결국은 수렴을 하거든요. 주가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실적이 떨어지든지. 네. 예, 근데 이제 여기서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점들. 어도비는 여러분들도 많이 쓰실 거예요. 컴퓨터 어도비 해서 그렇죠. 예, 여러 가지로 많이 쓰기 때문에 문서 작성이라던가 뭐 PPT 등등 많이 써서 이 수요가 꾸준합니다. 네. 그래서 어도비에 대한 앞으로 연간 매출 성장성은 또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도비 같은 경우는 이제 장 마감하고 이제 내일 실적을 발표하죠. 어도비의 실적 잘 챙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탑 종목으로 오라클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장 관심주 오라클인데 오라클은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하고 주목하면 좋을까요? 근데 오라클은 오늘 사실 뭐 주인공 같았다 이렇게 그렇죠. 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실적이 어제 좀 나왔었는데 2분기 실적이 예상치보다는 하회했어요. 그런데 클라우드 성장 전망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가지고 클라우드 수주 잔고가 전년 동기 대비 359% 폭증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크게 올랐고 오라클의 수주 잔고가 이제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뛰어넘었다. 뭐 3배, 4배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AI 쪽으로 좀 잘 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클라우드는 사실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인터넷상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라클이 계속해서 좀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오늘 오라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저는 뭐 이런 추세 상승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현재로 봤을 때는 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장의 투심을 이끌었다는 점 그리고 AI 아까 이제 뭐 떨어졌던 거 애플 같은 경우 AI 혁신이 부족했다 그래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라클은 그 반대로 AI를 좀 주도하는 산업으로 지금 전고점을 확연하게 좀 넘어서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거래량이 네. 또 엄청나요. 거래량이 많이 치솟고 올라가지고
이런 점들을 추세 상승으로 보면서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라클에 대한 투자인까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송범선 썬투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